입시를 묻다 피기맘. 김에 자연스럽게 학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기부가 변화가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한번 보시죠. 생기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냥 정리를 하자면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과목당 500자인데 2022년도에도 그대로 과목당 500자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미기재된다라는 거. 이게 좀 달라지네요. 종합의견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자율동아리가 이제 1개 기재되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가 되고 소논문 기재 금지. 그리고 2022년도인데 24년도에 가면 매우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뭐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뭘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다 빼고 그냥 실적만 기재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대입 진로 희망 분야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반영하게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한 학기당 한 건만 넣어서 3년간 6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정시인데 정시에서 아마 반영하는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3년간 5건의 수상 실적을 반영하게 되고 독서활동은 그대로 도서명과 저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기부의 변화고 생기부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외부 수상 및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적지 못하게 돼 있고요. 각종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학교장 승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논문,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출간, 부모 암시, 장학금 관련 그 다음에 대학명, 이 대학명이라는 게 내가 무슨 서울대 무슨 캠프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도 적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대회 참여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그 훈령에 나와 있냐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을 받았는데 한 개에 하나밖에 안 내니까 못 내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수상에 참여했다 이렇게 적는데 그런 우회적인 방법도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약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자소서에도 적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외부 행사 같은 이름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올림피아드, 공공 올림피아드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원칙에 다 지켰다고 해서 이 원칙에 지켰다고 해서 대학이 그 원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특히 이제 A라는 고등학교는 무슨 대회가 있어. 그리고 한일 교류가 있어. 근데 이건 학교장이 승인한 거라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내신으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미교과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학교들을 떨어지고 얘가 이제 다른 학교에 가게 됐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는 이게 탈락 사유가 됐을 거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의심 가는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건 뭐가 됐는데 어쩔까요? 특히 구청에서 준 상들 있잖아요. 그런 상들은 학교에서 다 한 거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자소서에 냄새도 풍기지 마라. 예,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특을 따로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왜 가져왔냐 하면 사실 세특에 대한 중요성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진학지도 협의회에서 세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세특을 어떻게 내가 좋게 할 것이냐 어떤 세특이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세특이 거의 지금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화제의 중심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지금 나와 있는 훈령에 따르면 세특만 따로 적혀져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생기부에 적혀져 있지 못하는 것 플러스 세특에도 적지 못하는 거는 따로 적어놔서 이렇게 냈는데 아까 생기부에 적지 못한 게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런데 도서 출간 사실, 특허, K무크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 탐구 활동도 안 되고 탐구 보고서에 대한 편법 기재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뭐냐면 예전에 했던 소논문이나 이런 걸 보고서다라는 형식으로 적는 것도 세특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듯이 수상을 행사로 바꾸어서 기록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서도 기록을 하려면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 과목 선생님이 그 독서에 대한 과제가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거기 독후감을 썼다라고 해서는 세특에는 못 적어요.
다른 데는 적을 수 있고. 더 재밌는 예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지키는 학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넣어놨는데 심지어는 과목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어도 그 연구 과정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행평가를 애를 했는데 애한테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본 게 아니니까. 예,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마지막은 지키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네. 예, 제가 보기엔 이건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뭐 했음 이렇게만 적을 수는 없죠. 그 500자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세특에는 제한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데 그 다음을 제가 좀 보시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그래서 조금 약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특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 뭐 학교서부터 대학서부터 아니면은 뭐 입시 컨설턴트부터 다 그래서 저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앞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는 제약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이유 1로 제가 적은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비어천가예요. 예, 이것만 세특만 놓고 보면 얘네들은 이미 의사가 돼 있어야 돼. 예, 뭐 별가지 실험들을 다 하고 별가지 결과들이 다 있죠. 100명.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식이야. 세특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상대적 이유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세특이 한 학기 동안 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 기록만 적어도 500자가 다 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럼 이미 넘치는 정도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블라인드에서 학교 비교과는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생기부를 정말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기도 다 생기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생기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특을 보면서 그 학교를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를 보면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보면 그 학교가 여실히 드러나요. 예, 보통 이제 거기에 적는데 특히 이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 학교, 그러니까 이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별로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이 거의 복붙이에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저 보니까 반장 이렇게 앞에 써 있어서 아 얘가 그러면 이번 학기에 반장을 한 모양이다라고 보면 반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뭐 이렇게 적어 있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안 돼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자율진로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떨어지는 사유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좀 바꾸는 게 좋겠지 않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서 세특을 어찌하오리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단은 그 주관적 영역을 충분히 가미하라라는 건 어차피 그 주관적 영역은 그러니까 객관적 영역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시간 혹은 도서명 이런 건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 세특도 주관적 영역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는 객관적 영역이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학생의 적극성이 드러날 수 있게 혹은 학생의 헌신성이 드러날 수 있게 사회성이 드러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세특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저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진로선택 과목인데 진로선택 과목이 현재로서는 내신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이 이제 A를 받으면 뭐 1등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선택 과목을 특히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서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남은 활동들을 다 어디로 넣느냐 일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특에 반영을 시키고 다른 영역으로 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리는 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진로선택 과목에서 내가 했던 어떤 활동들 중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으로 돌려서 진로 자율을 복붙으로 100% 복붙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활동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걸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 느끼는데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시는 나무 괴짝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가 내 나무 괴짝 안에 나한테 있으면 그건 따먹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신은 나무 괴짝 밖에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내가 나무 괴짝 안에 있는데 괴짝 안에 있는 사과는 따먹기가 좋죠. 근데 괴짝 밖에 있는 사과는 따먹기가 힘들어요. 다시 쉽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 내신이 나오면 실제로 그건 수시로 가면 돼요. 근데 일정 내신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가겠다라는 건 그 괴짝을 벗어나야 돼. 괴짝을 깨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괴짝을 다 때려 부수는 걸 입시 컨설턴트한테 물어봐. 그럼 입시 컨설턴트는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신이 안 되면 안 붙어요. 학종도 내신 베이스가 강해요. 예, 그리고 내신을 별로 보지 않는 학교들은 좋은 학교, 제가 이렇게 학교 레벨을 따라서 그런데 좋은 학교들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지역 인재에서 학종으로 뽑는 학교들이 왜 학종으로 뽑느냐? 그 교과로 뽑지 않고 학종으로 뽑느냐? 그 지방에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포철고, 예, 혹은 뭐 상산고. 지금은 이제 안 되게 앞으로는 안 되게 되지만 그런 애들 뽑으려고 학종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약대 가는 애한테 약사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의대 가려는 애한테 이미 의대가 돼. 왜 디스크의 결론을 얘가 고등학교 때 내려.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비교과들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내신 올리는 게 가장 좋은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안 되면 그냥 그 괴짝 밖으로 나가서 정시로 가라. 가 제가 내는 결론입니다. 그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지금 고3들 우리 고3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고3들은 끝났죠? 끝난 거 이전에 이미 2년이 코로나야. 솔직히 저는 오히려 있는 게 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3주에 한 번 학교 갔거든요. 근데 세특이 꽉 차고 넘쳐. 그럼 얘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다음에 봉사가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했어. 그럼 얘는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이 특히 올해 고3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에서 써줄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기 동영상 수업을 정말 성실히 참여하고 한 번도 졸지 않고 한 게 틀림없다. 뭐 이 얼굴을 봤어야지. 그러니까. 쟁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라인드? 일단은 블라인드는 실시되고 있죠. 실시되고 있어서 사실 그 특목고 같은 경우 교과목이 틀려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만 본다라고 한다면 특목고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약간 무늬만 자사고, 예, 전사고도 사실은 표준 편차가 틀려요. 그래서 전사고도 그렇게 크게 피해 보지 않은 학교들도 많은데 무늬만 자사고인 학교 중에 아주 심각하게 지방의 비평준 자사고 뭐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몇몇 좀 뭐랄까 발빠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을 보면 거기에 많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 보기에는 실시가 되는데 효과는 없다. 예, 예.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네. 몇몇 학교는 개피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실시도 있겠죠. 되고 효과도 보는데 뭐 예, 예. 대학들은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사실은 그러겠어요. 그 입시를 딱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등급이 상상외로 낮은 애가 왔어. 근데 면접 대상까지 올라왔어. 아니면 뭐 하여튼 봐. 컴퓨터를 모르고 일단 떨어지겠죠.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근데 올라왔어. 그럼 뭔가 의심해서 계속 볼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는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특수 안경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포카 칠 때 카드 뒤에 점 찍혀 있는. 도박 얘기 안 되죠. 아, 안 되나요? 편집해 주세요. 어쨌든 뭘 할 때 뒤에 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한다. 세 분 다 비슷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대학 입장에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학생부 20장을 꼼꼼히 읽어서 얘가 어딘지를 찾는 시간에 어느 학교인지를 알아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러죠. 그래서 제 말은 이걸 제가
쟁점이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가보시면 이미 그런 게 있어. 그럼 가장 결정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네. 본인이 속해 있는 학교를 벗어나기 힘들어. 학교가 비교과다. 네. 더군다나 왜냐하면 옛날과 달리 세특 작성 매뉴얼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나 똑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의 A 고등학교가 정말 잘 쓴다. 그러면 전국의 100개 학교가 거기 가서 연수를 받아. 그래서 똑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유레카 할 때 그 대원외고 애들이 서울대 법대 엄청 몰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면접이 자기소개서가 있었어요. 논술의 자기소개서가.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은 대원외고 1등부터 10등 중에 8명이 똑같아요. 근데 2명이 다른 애가 있는 거야. 나는 얘를 뽑고 싶어. 다른 뭔가. 왜냐면 일단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8개 똑같은 걸 보다 보면 지겨운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라도 계속 똑같으니까 아씨 이거 뭐지? 근데 둘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 얘네는 면접 가서 누군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그렇게 개성이 있는 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그럼 대학이 지금 감사도 있죠. 요즘 험악하잖아요. 이거 진짜 감사 걸릴 수도 있어.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안전을 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면 그냥 내신 좋으네. 비슷하면 내신 좋으네. 그래서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딴 거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말고사를 올리는데 전력 투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내신 올리고 저거 안 되면 정시하는 게 맞는 답이기도 하죠. 제일 편한. 근데 학생들은 저게 절실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글쎄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목동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목동 애들을 보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전국에서 와요. 저 더군다나 어제는 대만에서 상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기부들을 그래서 전국 생기부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그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죠.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관심이 있었던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특히 이제 그래봤자 뭐 기껏해야 대전 지역 뭐 이 정도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보면서 내가 이 학교들의 학교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저보다 더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 사람도 이제 하는 일이고 저는 뭐 다른 일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블라인드가 정확하게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럼 예. 또 제가 쟁점 네,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과연 예. 입학사정관이 몇 명이길래 그 학생부를 다 보냐. 어. 뭐 극단적으로 연대 고대가 한 2만 명 되거든요. 네. 예, 예. 수시 때. 예, 예. 그걸 그 입사관이 연고대가 뭐 서울대 반도 안 되는데 다 못 본다는 거죠. 어떻게 다 봐?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고대 88명. 무슨 88명 7, 8명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그 상주하는 이런 말고 나중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들이 생각하거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학생부에 대한 가치처럼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얘에 대해서 예, 과도하게 네, 제가 제가 이제 되고 있죠. 제가 이게 현장 설명회에서는 이 얘기를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아미에 미쳐가지고 그 평생 안 가든 모 햄버거 가게에 가서 BTS에 미친 거죠? 아미에 미친 게. 아미가 돼가지고 그걸 사왔더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학생부는 저는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어떤 아미가 말레이시아에 사는 어떤 아미가 BTS가 보라고 편지를 3박 4일을 썼어. 그걸 BTS가 7명이 돌아가면서 볼 거라는 환상과 비슷하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악수를 하고 싶은데요. 진짜로 이혜영 선생님이랑. 왜냐하면 너무 정확히 저랑 의견이 딱 맞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이혜영 선생님은 이제 대치동에 있고 저는 목동에 있단 말이에요. 입시의 중심에 있는 때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입시 업체는 어쨌든 불안을 조장해야 돼. 예, 근데 불안을 조장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조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비교과예요.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 딸 수 없는 내가 딸 수 없는 저 내신 때문에 못 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무슨 컨설팅에 가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 한 줄 쓰는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에 애 공부하는데 신경 쓰세요. 진짜 나쁜 네, 사람들이 네, 네. 많았어요. 나쁜 네, 사람들 네. 많았고 예전에 이게 제가- 다양성이 안 나오네. 사실 대학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닐까요? 과연 예전에 이제 포항에 있는 모 공과대학이죠. 뭐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 대학교의 가장 큰 고민은 요새 그거죠. 딴 학교를 안 가고 과연 우리 학교로 올 거니.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초기 입사관 전형 내지는 초기 학종과 달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수행평가 비중도 아주 높고 내신을 올리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 내신 3등급이 갖고 있는 무게와 지금의 무게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신 3등급이 옛날에는 막 비교과가 별도로 되고 외부 활동까지 다 하고 뭐 한번 미쳐 돌아갈 때는 그 3이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90% 이상이에요. 얘가 이 3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수행평가한 내용이 세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손 열심히 들고 발표했다. 뭐 이러면서 얘가 땄구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성적의 변화 3등급이었는데 얘가 정말 개고생해서 2로 만들었네. 이런 것에 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신의 무게가 비교과의 비중이 줄어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의 변화도 되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같이 반영이 되는데 그거 하는 걸 열심히 안 해놓고 딴 짓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 자체가 약간 편법일 수도 있다. 솔직히 저는 학종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부터 5등이 똑같은 대학에 냈어. 그것도 같은 과에 냈어. 비슷하게. 그러면 얘들 중에 1등부터 5등이면 대학 입장에서는 비슷한 똑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애들이 왔네. 근데 얘는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네. 그러면 이걸 뒤집는 건 있겠지만 학교 간에 이걸 뒤집고 하는 거는 진짜 이름 보고 하는 편법을 제외하고는 그 과연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가려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저는 냉정하게 뭐 서울대, 한양대 정도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고 연대, 고대는 그냥 그렇죠. 뭔가를 볼 것 같고 안경을 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중상위권 대학은 근데 이제 하위권 대학은 사실은 학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 교과 전형 네, 어떻게 보면 애가 성실하게 살았나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과연 우리 학교에 과연 올 학생인가 아닌가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학종에 대해서는 초반부에 그 불꽃 튀기던 분위기하고 한번 다른 분위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악수를 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다른 입장. 대장생으로서 상당히 난감한.